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캔슬하고 시작하니까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게 역사 논쟁이 전부 다 결국은 이승만 논쟁이거든요. 이승만 논쟁인데, 자 보세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캔슬되는 과정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승만을 누가 캔슬시켰나? 이게 꼬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파가 역사 전쟁에서 꼬이는 게요. 첫 번째, 이승만을 캔슬한 건, 이승만을 지운 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승만을 지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정말 박했죠. 자, 이 이승만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 캔슬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으면서 윤보선이 홍범도를 추서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범도가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거는 10월 25일이었고요. 10월 25일이었고, 그리고 윤보선이 퇴임한 건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이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거와 관련돼서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따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윤보선이 퇴임한 다음에 10월 달에 홍범도는 추서된 거니 박정희가 추서했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기조가 바뀌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 전에는 이승만 중심의 독립운동사가 당연히 기술이 되죠. 근데 그거를 이승만 중심의 독립운동사를 다 지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뭘 중심으로 바라봤냐면 무장투쟁 중심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좌파들만 하고만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파들이 남긴 흔적들을 봐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어떻게 공교육이 되었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좌파들한테 계속 당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을 캔슬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뭘 중심으로 봤냐?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이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독립운동사가 쓰여집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왜 이렇게 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문이요, 글 쓰는 사람들, 이 선비들, 이런 지식인들, 얘네들은 답이 없고, 누가 답이다? 군인들. 본인 자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사도 군인 위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4.19 그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독재자로 쓰여지죠. 이승만은 독재자, 이렇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요. 쿠데타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한미동맹이 성립되는 과정에서의 이승만의 역할이 전면적으로 부정됩니다. 전면적으로 부정돼요. 6.25를 극복하는 이승만의 업적도요,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습니다. 부산 정치파동도 독재자의 양아치짓 이렇게 하지, 그 당시에 의회 구성이나 기타 등등에서 공산 세력이나 뭐 뿌락치들 이런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은 싹 빠지고, 부산 정치파동,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들도 전부 다 이승만이 마탱이 가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죠.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승만 정부가 한심해. 왜 이승만 정부가 한심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거기다가 한강철교 폭파괴담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승만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식의 문 위주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문재인 때문에 기분 나쁜데, 아무튼 이 문 위주의 통치자들은 답이 없고, 누구로 통치자가 바뀌어야 되냐?
박정희로 통치자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40, 50대가 배운 독립운동사 한국 현대사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이승만은 철저하게 지워지는데, 문제는 이승만이 지워지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설립했었던 그 독립운동에서의 그쪽 노력이 싹 다 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자,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을 전후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신원을 복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승만의 무능과 과오, 이게 박정희의 쿠데타를 합리화시켜주는 기제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한때 누린 건국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독립운동의 중추, 이런 이미지는 철저히 박정희 대통령 캔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부, 아직 지금은 여러분 사라졌지만 지금은 이런 개념이 없죠.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된 거예요. 국부, 국모, 이런 개념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니라 박정희고, 국모는 유경수다. 여러분, 참 구닥다리인 국부, 국모, 이런 개념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엔 이런 개념이 있었죠. 왕정에서 벗어나지 인식이 왕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통령을 국부로 보니까, 왕의 연장선상에서 보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무장투쟁의 영웅담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무장투쟁의 영웅담이 독립운동의 메인이 되고요. 무인들의 독립운동의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서브가 뭐가 돼요? 서브가 안창호가 돼요. 안창호의 자강론 있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 정권, 전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많지만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이라고 봐요. 그거는 공과는 공과입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가, 그리고 이 과가 얼마만큼 이 주사파 생성의 원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절대로 역사전쟁에서 우파는 좌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에서 역사전쟁의 중심은 박정희는 산업화의 중심, 이 나라를 먹고 살게 만든, 현대화를 시킨 주역, 그의 공으로 봐야 되지만, 역사전쟁에 있어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박정희의 흔적, 이 박정희가 이의 가장 큰 과오가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도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자꾸 민주의식이 고취되는 거 자기 정권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워버린다고요.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을 지우는 거와 함께 지워진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도 1번 무장투쟁, 2번 자강론, 안창호의 실력 자강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승만의 외교론, 기타 등등은 중심에 있어야 될, 대한민국 성립의 중심에 있어야 될 이승만의 이 자강론을 무슨 치기다시 취급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게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들이 교육받았던 내용입니다. 그게 교과서.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죠. 자, 문제는 이승만의 가치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이승만이 캔슬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기원과 필요성까지 캔슬시켜버려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또 어떻게 하냐면 군사적 맥락에서만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한국과 북한의 탱크수, 비행기수, 병력수 이렇게 비교해놓고서는 우리가 북한할 때 쪼달린다, 미군 없으면 우리 작살난다, 그러니 한미동맹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거다. 이게 여러분 안보교육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제가요, 저희 세대 군대 가서 정원교육 받을 때 주한미군을 뭐라고 교육받았는 줄 아세요? 인계철선이라고 교육받아요.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주한미군 2사단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데 북한 애들이 공격하면 주한미군이 공격당하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부대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 이제 부비 트랩에 딱 건들면 폭탄 터지는 그거거든요. 주한미군은 건들면 터지는
그 폭탄이 터지게 만드는 인계철선 같은 거에서 북한이 그래서 못 쳐들어오는 거야. 천박한 논리죠. 천박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투력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빈칸에 알맞은 말은 인계철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다고요. 저 군대 가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병 기본 교육에 인계철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심한 겁니다. 그리고요, 국가의 영웅, 대한민국 국가의 영웅 넘버원을 그 당시에 여러분 50년대 60년대에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은 잘 알지도 못했어요. 국가 영웅 넘버원 누구로 만듭니까? 이순신. 현충사 만들고 기타 등등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가 영웅 1호로 조선의 장군을 삼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엽기입니다, 여러분. 엽기. 대한민국 돈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가서 돈을 보세요. 미국 달러에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 전 역사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일본을 가면 엔화에는 누가 그려져 있고 엔화에는 거기 위안화에는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다 지금 나라의 영웅들이 그려져 있죠. 우리나라 돈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조선 사람들이죠. 다 조선 사람들이죠. 김구 선생을 띄웠다. 아니, 김구 선생은 여러분 박정희가 띄운다 뭐다 할 그거 전에 이미 다 김구 선생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상황을 보시면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띄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독립 영웅이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 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거는 여러분 박정희가 띄웠다 뭐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패스.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군사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뭐를 강조합니다. 나라가 개꼴 난 거는 뭐 때문이라고 가르쳐요. 조선이 망한 이유는 뭐다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상모정신이 부족했다. 상모정신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상모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교련교육을 받았죠. 저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각반 메고 고무링 메고 교련복, 저도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이 교련복을 입은 마지막 세트일 겁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개판이 나는 거예요. 개판이. 그리고 이 상모정신, 그러니 다 한마디로 모든 방향이 역사교육의 방향이 박정희의 역사교육의 방향이 뭐였어요? 그러니 군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를 깔고 갔기 때문에 이게 국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는 제대로 교육된 적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교육된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사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노정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뭐를 얘기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화라는 말, 4.19 의거 기타 등등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대신 다른 언어를 선택하죠. 우리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기 때문에 반공을 하는 거지, 반공은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선택한 행동인 겁니다. 자, 이걸 뭐 지금 해가지고 모든 걸 박정희를 캔슬하자,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류는 오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류를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로 국가로 민주화 이후에 교육과 기타 등등이 됐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세력 중에서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 공산 세력, 운동권 빨갱이 새끼들한테서 지켜내야지,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게, 우리가 다 이런 민주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실무가, 이 독재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이 실무, 실질적인 이 실무를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운동권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역사는 산으로 가는 거죠.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있잖아요. 자, 상무정신, 그거와 함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뭐 많이 불렀습니까?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 불렀죠.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정신 이런 거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정신 가르치고요. 상무정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통일, 이런 거 가르쳤어요.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전체주의를 아예 대놓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통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족, 이렇게 역사를 교육시킵니다. 여기에 어디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는 박정희를 계승한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를 지킨다. 그런데 박정희의 민족교육이나 이런 식의 교육 이후에 그럼 자유민주주의 교육, 민주화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를 대한민국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이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NL애들이 역사를 집어 삼켜버리죠.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비극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반일하면은, 대한민국의 반일의 뿌리, 지도자 중에서 반일의 뿌리 하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반일하면 이승만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히트 상품이 뭐예요? 미국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요, 이 새끼들 결국 니네 물 거다. 얘네들이 아메리카 니네를 하고 엿먹일 거야. 자, 이승만 정치의 또 한계이기도 하죠.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 그러니까는 정치를 반일을 정치 자산으로 해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기에 이승만입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이승만을 죽인 게 이게 박정희예요. 그러니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되니까 반이라고요. 반이라고 민족 타령 있죠. 그리고 독립운동 뭐 이런 타령 있잖아요. 이런 게 좌파들이 지랄을 할 때 우파들이 뭘 하려고 하면 야 박정희가 홍범도 했다. 어씨 할 말이 없어지네.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왜 이런 식이 벌어졌는지 자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홍범도 볼까요? 홍범도. 박정희 대통령이 홍범도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로 이끈 장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는 어디까지 배워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여기까지 이거 배웁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르쳐줬죠. 박정희 대통령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군인들은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어. 조선의 선비들이 나라를 개꼴로 만들 때 조선의 장군들은 일본을 이겼어. 이게 역사서술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홍범도가 빨갱이인지는 그런 거는 그거 묻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봉오동
청산리에서의 홍범도의 활약상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자유시 참변에서 어떤 개짓을 했는지는 그거는 얘기를 안 배우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재밌죠? 과거, 지금 오늘 뭐라고 나요? 과거 전력에서 공산주의자가 있으면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한 사람이 캔슬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박정희는 이렇게 오늘 쟤네들이 바로 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 군책이었잖아요. 공산주의자였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던 걸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도 홍범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홍범도 전쟁의 전투를 승리를 이끈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 사람이 그 훗날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 훗날 공산주의자로 살았었던 거나 이런 거는 아몰랑 대한민국 국민들은 학교 다닐 때 다 여기까지 봉오동 청산리의 를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 그리고 봉오동 전투 영화도 있고 온갖 영화에서 전부 다 홍범도를 영웅으로 다뤘죠. 그런 컨텐츠만 보고 그런 역사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자유시 참변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유시 참변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유시 참변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 사형 선고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평이 낮아져가지고 군복 벗고 그랬다가 6.25 터지면서 그 선후배들이 신원보증해서 다시 군으로 복귀해서 전선에서 활약하신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역사관 교육대국 대한민국 국민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경제관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좌파의 유령들하고만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의 반일, 박정희의 상무정신, 이거.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있죠. 묻지마 반일, 묻지마 상무정신.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그 디테일한 거는 묻지마. 곤란해. 어물쩍 넘어갔었던 이 유산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유산도 지금 이 역사의 난리 버거지에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NL 세력들은요, 운동권 애들은 자신들의 세뇌관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우파 정치 세력 있죠. 우파 정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을 정립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보수 우파 정당이요, 이쪽이 얼마나 한심한 거냐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정립하자 이런 생각은 이런 거 거의 없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뭐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뭐 여러 가지 새누리당 뭐 이름은 많았는데 거기는 보수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명문대 그리고 엘리트, 이런 보수지 뭐. 이게 이회창 당대표 이후에 이런 기조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고 뭐 하고 제대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운영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틀을 잡자라는 그런 회합이라든지 움직임 같은 거 개나 줘버려 없죠. 그러고 민주화 세력, 젊은 애들이 뭐 민주화 세력이다 뭐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민주화라고 하는 거에서 온갖 스윗 한 방향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 해석이나 출판계, 문화계, 뭐 기타 등등을 좌파한테 하나하나 넘겨주고 대한민국의 담론을 NL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오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밸류 오리엔테이션 없이 이렇게 되니까 나이브하게 이렇게 오니 이렇게 다 박살이 난 거죠. 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산업국가의 기틀을 만든 사람들인 건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이 전승을 시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은 그거는 전승되거나 확립되지 못한 채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그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요, 여러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를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모를 때 우리는 뭐 하나만 보고 민주주의로 온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 동맹. 그래서 미국 따라하기. 우리가 사상으로 정립된 게 아니라 우리의 법에 돼 있는 그게 무슨 생활 양식인지를 모르는 이제 그 막연한 동경, 미국과 서구에 대한 동경, 컴플렉스 속에서 민주주의의 그 길을 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 이념,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립하지 않고 그냥 미국 꽁무니 보고 따라온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비관적인 것 같죠,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쓰진 않았는데 원고를 약간 바리에이션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비관하실 것 같은데 비관하지 마시라. 왜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지를 믿으십시오. 절대로 저 새끼들한테 있잖아요, 저 새끼들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뭐 우파들 뭐 사상가 활동가 뭐 정치인들 여러 있지만 다 시원찮아. 내가 최고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꼴값을 좀 썰었는데, 이거 여러분 역사전쟁에서 몸이 좀 많이 과로를 하건 부서지든 해도 제가 이거는 절대로 밀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저 개새끼들이 난동을 못 부리도록 다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그 원고를 그냥 TTS로 하면 4분인데 이렇게 강의로 하니까 이게 20분이 넘는 강의네요, 여러분. 와우. 슈퍼챗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것도 옛날인가? 저도 요새 보면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애들이 알겠어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런 걸, 주택복권을 알겠어요, 애들이? 유철정님 감사하고 리얼리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 거고. 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또 할게요. 저는요,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미 감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요,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예요. 문화 소비하고. K글로벌리즘, K제국 그렇잖아요. 뭐 뉴진스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소비와 여행, 자유로운 삶 이런 거에 익숙해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미국 뒷공문이 따라가고 유럽 뒷공문이 따라가고 남 동경하고 그러면서 돈 생기고 뭐 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감각으로 익혔어. 이데올로기로 익힌 거나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감각으로 이 민주주의를 익힌 나라라니까요. 골 때리죠. 우리같이 이거 감각으로 익혔는데 부자 나라가 된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 일본은 척척한 고민과 뭐 저술활동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어. 우리는 솔직히 그냥 뒷공문이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한 칼을 해줄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권 또는 PC주의 연예인들도 여러분 반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본 가서 스시 처먹는 거 못 참고요. 슬램덩크 나오면 봐야 되고, 일본 AV는 밤마다 다운로드 받지 않냐, 인간들아? 그쵸?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이미 감각의 영역에서,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일본하고의 우리가 비슷하다, 그 제도가 비슷하다라는 건 미국하고 이렇게 다 통용되고, 중국하고 많이 다르고, 일본과 이게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오는구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누가 봐도 쟤네들은요 이중적이고 쪽팔린 짓 하는 겁니다. 스고이 오이시. 네, 야매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이. 저는 이게 지금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일과 역사전 전쟁의 물꼬는 터졌고, 이거 이렇게 터졌으면 이제 이거 끝까지 끝장을 봐야죠. 누가 이기나. 이제 국민교육과 국민의식, 여러분 여기서 뭐 국민이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국민이란 표현을 쓰냐라는 오늘 댓글도 또 달렸던데, 여러분, 국민은요, 어린아이들도 국민이죠. 어린아이들도 국민이지만 어린아이들은 공민은 아닙니다. 공민은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민이라고 하고요. 공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만 구분하면 되죠. 옛날에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였어요. 이게 시티즌 얘기가 나왔을 때 재산이 일정 정도 안 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부리면 이렇게 많이 안 겹쳤는데, 이제는 젊은 어린 친구들, 선거권이 가지고 있진 어린 친구들만 빼면, 그러니까 국민 안에 국민의 범위에서 어린아이들만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정치 참정권과 피선거권, 참정권이죠. 피선거권과 선거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성인이 돼서 정치에 참여해야 될 시민으로서, 나라의 주권자이자 정치를 결정해야 될 그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교육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잖아요, 공민교육 하겠다는 거예요. 공민교육. 태어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참정권자인 국민이 되기까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들이나 수능을 봐도 이건 국민교육이 아니에요. 나 출세하고 싶어, 점수 따야지 한데,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고, 이런 걸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사명감과 투철한 역사의식,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자각,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각, 뭐 그리고 의무에 대한 자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것밖에 없으면 아니 되고. 그래서 저는 국민교육과 국민의식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참 좀 주접스럽지만, 저도 엔간한 거 우리나라의 담론판에 담론은 다 아는데, 이거 내가 해야겠는데 내가 해야겠는데, 너무 이제 선생님들은 참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많죠. 한기몽 선생님도 계시고, 이영원 선생님도 계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은 많은데, 이걸 대중의 언어로 과연 방송이거나 이렇게 쉬운 말로 강연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이거 내가 해야지. 이거 나의 동무됐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살짝 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원고도 많이 쓰고 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제 국민교육과 국민의식의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올 시기가 온 거고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재정립하고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온 겁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국민교육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국제적 감각으로 가르쳐야죠. 세계사와 국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웃긴 겁니다. 그냥 역사는 히스토리지. 히스토리로 이렇게 통합해서 가르쳐야지, 무슨 세계사 따로 국사 따로 있고 그래놓고서 근현대사 뭐 이렇게 하면서 우물한 개구리로 역사를 배우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1800년대 무슨 일이 벌어져 있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대한민국은 플레이어도 못 되게 어떻게 해서 플레이어도 못 되고 그냥 식민지로 전락했나, 이런 것까지 그냥 있는 대로 가르치고, 지금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까지도 가르쳐야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률, 제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조선으로부터 왔다고요? 대한민국이요? 지금요? 사회, 제도, 기타 등등 헌법, 우리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 시스템, 가치관, 문화 전부 다 주로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서구 문명으로부터 온 거. 이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원을 따지는 거에선 바다 문명이 열리는 과정 자체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라는 걸 그렇게 보여야 역사 교육이죠.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은 역사 교육이 아니라 역사 소설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역사는 삶과 유리된 엔터테이닝의 영역으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 인식을 보고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대한민국의 법률 제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르치고 글로벌 국가의 공민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됩니다.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고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휩쓸려서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부정하면 그런 망측한 일 있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자, 제가 이거 여러분 4분짜리 버전도 있는데 지금 35분짜리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채팅창 보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